지난 한 해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경기도로 향하는 길. 이분은 그러면은 돌아가신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셨던 10일 거예요? 정도 되셨습니다. 나이대 자체는 이제 30대라고는 들었어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특수청소와 뭐 유품 정리를 자살을 전문으로 하셨을 하는 이 때 업체엔 최근 들어 부쩍 소동 의뢰 건수가 그만큼 늘었다고 또 합니다. 신경 쓰이게 되고. 하루에 한 4-5건 정도 꾸준히 이제 오고 있는데 그 고독사 사건, 고독사나 이제 자살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현장들이 이제 4-5건 정도 오고요. 네. 의뢰가 들어온 곳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 인근의 한 주택가. 입구에서부터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파고듭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월세가 밀렸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주가 집 앞을 찾았을 때 집은 단단히 밀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의식을 치룹니다.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일.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들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작은 이동식 가방 하나면 충분할 단출한 살림살이. 그리고 수북한 약봉지가 눈에 띕니다. 어딘가 아팠던 걸까. 무수한 현장을 다녔다는 유품 정리사들의 눈에도 이번 집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연바지 한 벌, 청바지 한 벌, 그리고 이제 뭐 정장용 셔츠 한 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30대면은 적어도 대인관계를 많이 활발할 나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없는 편이긴 하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본 현장주 중에서는 나이대별로 따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속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과자 봉지뿐. 음식이 거의 없네요. 너무 오래돼 굳어버린 치킨 몇 조각이 마지막 식사였던 듯합니다. 길게는 며칠씩 걸리는 작업이지만 단 몇 시간 만에 마무리된 현장. 그가 이곳에 머물렀던 행적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력서 한 장이 그의 짧은 생애를 단 몇 줄로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공업 고등학교를 나와 조선소에서 일했던 37살 안녕하세요. 영호 씨. 예,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었는지 사실 기록 같은 게 좀 남아 있잖아요. 학교에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성함이랑요 다. 네, 전자기. 학교에서부터 삶의 흔적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기 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같은 반이 된 적이 없고 유독 이라는 친구, 이 친구를 기억을 잘 못하는지 많은 친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졸업 앨범 속 그의 모습은 매서워 보이는 눈매에 다부져 보이는 19살 청년. 그가 조선소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졸업할 때 뭐 대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아요. 2004년도니까. 그러죠. 그때가 대한민국 조선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친구는 삼성의 직영으로 아마 못 간 걸로 알고 있고 협력업체 하청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 장기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했다는 영호 씨. 그가 근무했다는 업체들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차량을
안에는 못 들어가시고요. 왜냐면 네네. 제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이랑 신원이랑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가시는 네네. 거고요. 또 다른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회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세워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저희는 여기 집이라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여기 삼성중공안에도 여기 회사가 한 200몇 개 정도 되거든요. 200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속도 생겼다가 사라졌다 지금 올해 지금 도성경이 안 좋아지면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제 또 사장님이 나가시고 다른 사람이 대표님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회사도 이름도 바꾸고. 거제 조선소에서 나름 오랫동안 일했다는 또 다른 협력업체. 이곳에선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사람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라고 안 해? 있어요?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기록해 놓은 거라서 네. 성함이 저희가 해당 업체에선 일용직으로 사흘 근무한 것이 전부였지만 보다 상세한 이력서와 함께 자필로 작성한 면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하이드로 일을 하다가 도장 일을 전문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장 일을 터치업 쪽이든 전문 쪽으로 그쪽 일을 하다가 도장 일이 없어서 하이드로 쪽에 일을 갔다가 다시 이쪽에도 일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한테 잠시 내화 도장하러 잠시 왔는데 그가 일했다는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취재 도중 입수한 영호 씨의 고용보험 내역입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회사들만 모두 31곳. 이토록 자주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에 물었습니다. 이분은 보면은 많아야 한 3개월, 보통은 1개월. 근데 이거는 조선소 노동자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조금 더 이게 잦을 뿐이지 조선소의 일당제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그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조금 더 그러면 길게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칼자루는 회사가 쥐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일이 계속 많다. 그러면 뭐 한 달짜리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체에 따라서는 1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4년 정도 그 아까 전에 16년간 31곳의 직장을 전전했던 영호 씨. 2016년부터는 기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본래는 2016년부터 한 18년 중반까지가 그때가 이제 한참 그때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7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2019년에 초에 약간 회복이 되다가 어쨌든 2020년 한 해에만 거제만 9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이제 뭐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죠. 2016년부터 거제 조선소를 강타한 구조조정의 한파. 하청업체 노동자가 버텨내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업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영호 씨. 그는 이 사고로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호 씨의 누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동생의 죽음을 알았다는 누나. 돌려받은 영호 씨의 유품 중에는 그가 생전에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사고를 겪고 괴로웠던 심정과 함께 산업재해법을 강화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눈에 띈니다. 다치면서 산재 환자라는 그 이후로 뭐 취업 활동 안 되고 일을 가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운 게 여기서 애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 난 아닌데. 사고 이후 근 1년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영호 씨.
장례 때 태운 일기장에는 빚만 쌓인 현실에 대한 심경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의 말 들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3천만 원에 37살짜리 애가 죽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사회의 단면이에요, 보시면.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형제든 뭐든 연락하기 힘들고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는 아프지, 텃세 심하지. 수소문 끝에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동료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면서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데 산재 인증돼요. 최소한의 하청 정도만 들어가도 그러면 해줘요. 예를 들어 하청이라도 되는데 내가 원하면 되는데 여기는 물량이잖아요. 네. 하청에다가 인력만 내주는 거야.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라고요? 작업 중에 벌어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영호 씨가 산재 신청을 망설인 이유는 무엇일까? 배마다 이름 있잖아요. 아, 그 배 사고. 산재 처리하면은 조선소 못 들어가요. 꼴통이지 산재 처리하면. 안 받아주는 거지. 기록이 남으니까. 이후 청춘을 바쳐 일해온 거제도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의 한 공장으로 향한 영호 씨. 새해가 막 밝은 1월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채 되기도 전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열심히 살다간 한 청년의 죽음.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